뭐야? 하면 돼? 네. 좀 똑바로 좀 해주세요, 우리 촬영 기사. 안녕하세요, 노아 컨설팅 김지영 대표입니다. 예, 김석기입니다. 네, 두 번 인사하기는 뭐 라이브 생방송이니까 여러분들 잘 이해해 주시라고 믿으면서 자 오늘 준비한 아주 재미난 얘기입니다. 구글과 삼성전자를 얘기하다. 요즘 구글과 삼성전자를 빼놓고 요즘 IT 업계에서 뭔가 이야기 뭐 안 되고 뭐 안 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저희 둘이서 약 30분 동안 걸쳐서 구글의 최근 하드웨어 전략과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최근 이 바라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김석기 컬럼니스트님, 최근에 컬럼을 이제 발표를 하셨잖아요. 네. 구글 하드웨어 성공할 것인가? 네. 자, 여기서 그 구글이 5개 하드웨어를 발표하면서 특히 그 중에서 이제 구글 픽셀폰이라고 하는 네. 자사 단말 스마트폰을 발표를 했는데요. 단순한 레퍼런스 디자인폰은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자, 지금 안드로이드가 2009년부터 네.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에 나왔는데 벌써 한 7년 정도, 6년 정도 지났는데 실제로 안드로이드가 벌어들인 금액은 뭐 몇 천만 달러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그렇죠. 거죠. 한 3천만 달러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건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를 가지고 1년에 거의 100조씩 지금 몇 년간 네. 벌고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구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해서 남 준 꼴이 되는 거죠. 그쪽의 입장만 그렇죠. 보자 그러면 마치 음. 자신들이 1년에 충분히 100조씩 벌 수 있는 거를 삼성전자가 갖고 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본격적으로 이제는 하드웨어 쪽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돌려받을 때다 이렇게 생각할 확률이 높다라고 일단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구글이 사실 스마트폰 시장 안드로이드의 어떤 실효 지배,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시장을 실효 지배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수익은 거의 안 제조사가 난다는 다 거죠. 가져가고, 그렇죠. 그죠? 이통사랑 나눠 갖고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애플도 부럽고 삼성전자는 더 부럽고, 그렇죠. 예, 그런 이제 상황이 사실은 초기에는 안드로이드 시장을 확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는데 네. 이제 성숙한 시장이고 이제 플랫폼 어떤 독점에 의해서 이제 안드로이드 시장을 구글에 의해서 실효 지배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제조까지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수익을 조금 더 폭발적으로 높이고 싶은 그런 욕망과 니즈가 꿈틀거릴 수밖에 없다. 네. 그런 상황에 이제 처해 있어서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픽셀폰의 의미가 조금 더 부각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메이드 바이 구글이라는 단어를 이번에 썼어요. 사실은 메이드 바이 구글 마치 인텔 인사이드처럼 네. 이게 하드웨어 전략, 그러니까 하드웨어 매니팩처러들이 주로 쓰는 그렇죠. 사실은 이 슬로건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픽셀폰이 단순히 레퍼런스 디자인폰은 아니고 전략폰으로서의 가치, 그다음에 다른 이제 하드웨어 기기들과의 어떤 연동을 통해서 하드웨어의 어떤 장악을 이제 구글이 좀 시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구글이 전략폰을 내놓은 게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은 아니죠. 모토 예. X도 있었지 않습니까? 모토 X가 아주 처음에 첫 시도 중에 아주 대대적으로 팔고자 하는 첫 시도였는데 안타깝게도 실패를 했죠. 예. 전 세계 50만 대 정도밖에 못 팔았어요. 그리고 상당히 큰 마이너스를 냈죠. 네. 그리고 이제 접었는데 구글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보면 지속적으로 하드웨어의 시장에 가려고 노크를 계속했었고 계속했었죠. 그게 어떻게 보면 구글 내부에서 되게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다가 드디어 올해 4월인가요? 새롭게 하드웨어 부서를 구성을 하고 그 새로운 하드웨어 전략 자체가 이제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그렇죠. 2016년 4월 28일 날 닉 오스털러 전 모토로라 사장을 영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결국 이거는 하드웨어 쪽 영역을 좀 더 강화하겠다. 이런 전략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이 양반도 또 되게 특이한 경력자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 그래서 모토로라의 사장이었고, 그죠? 모토로라를 레노버에 매각할 때 레노버로 갔다가 다시 구글의 부사장으로 돌아온 그렇죠. 특이한 경력. 그러니까 구글이 이 하드웨어 전문가를 제조의 전문가를 부른 이유는 결국 하드웨어 시장을 강화하겠다.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죠. 뭐 계속 근데 이제 업계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전략폰은 이미 런칭해서 실패한 경험이 있는데 네. 과연 구글이 이 플랫폼에 능한 구글이 제품 사업까지 과연 잘할 수 잘할 수 있을까? 있을까? 이거에 대한 의문점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구글이 음. 이전부터도 계속 폰 사업을 하고 싶어는 했으나 그렇죠. 뭐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구글이 만든 폰이 삼성전자가 만든 갤럭시 시리즈에 비해서 상품력적인 부분에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그 시장에 못 들어갔던 거였고요. 사실 이번에 갤럭시 노트 7 폭발 사고가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구글에서 만든다는 폰이 결국은 그렇게 큰 경쟁력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못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삼성전자 폰이 이 폭발 사고가 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많이 변화됐습니다. 반대국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렇죠. LG전자에 대한 반사 이익도 좀 있을 수도 있는 것 같고, 네. 그죠? 그다음에 왜냐면 V20이 일단 나온 그렇죠. 상태에서 갤럭시 노트 7 단종을 또 선언했고, 네. 그러면 그 수요를 대체할 만한 이통사 입장에서는 대체할 만한 수요를 찾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예를 들면 구글 픽셀폰이 될 수도 있고, 네. LG 다른 제조사 쪽으로 단말 제조사 쪽으로 넘어갈 확률이 더 높은 자, 상황 이제 아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네. 일단은 뭐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하기에는 음. 애플에서 새로 나온 세븐으로 넘어갈 수 있겠다. 그렇죠. 근데 그 비율은 상당히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겁니다. 한국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글로벌 글로벌 전체 마찬가지인데요. 그렇죠. 사용자 환경이라는 게 음. 그렇게 금방 쉽게 바꾸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않죠. 예, 계속 쓰는 거를 쓸 수밖에 그렇죠. 없는 애플 그런 입장이고 아이폰 쓰는 사람이 안드로이드는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 거의 그죠? 마찬가지로 음. 뭐 크로스 플랫폼을 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 수요는 그렇게 뭐 없진 않지만 음. 뭐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죠. 삼성폰이 만약에 어떤 다른 폰으로 대체된다면 거기에 선택지는 저는 처음에는 LG가 될까 예. 아니면 같은 안드로이드 계열 스마트폰이 예. 될 가능성이 높겠죠. 아무래도. 당연히 안드로이드 계열 중에 제 계열 중에서 뭐 LG 폰이 있고 아니면 중국 폰이 중국 있었다라는 폰이죠.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요즘에 루나 폰이라는 또 새로운 또 일종의 플랫폼 폰이죠. 그렇죠. 뭐, 그 중국 폰과 한국 폰의 그 중간에 있는 중간에 있는. 네, 그러면서 설현을 씀으로써 상당히 나름 선전한 뭐 그런 중간의 어떤 어정쩡한. 그렇죠. 예. 뭐 일종의 뭐 틈새 시장이죠. 틈새 폰이 예. 있는 거죠. 예. 저도 사실 소울 폰 쓰고 있습니다. 아, 예,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죠. 예. 거의 공짜 폰에 가까웠지만 그냥 뭐 그럭저럭 쓸만한. 예. 그러니까 그 정도 선택지가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삼성전자 시장을 LG전자 폰이 다 대체할 거냐라면 저는 그거는 아니다라고 예, 생각을 그건 저도 했었다라는 아니라고 거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중국에 있는 비보나 네. 또는 뭐 몇 가지 폰들이 한국 시장에 그렇게 빨리 커스터마이제이션 돼서 들어올 수 있느냐? 있을까? 그것도 좀 아니라고 생각을 퀘스천 했었는데 마크죠. 그 와중에 음. 이 구글 폰이 프리미엄 폰을 갖다가 지향하면서 이제 나왔다라는 거죠. 그렇죠. 649달러에 나왔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되게 미묘한 시기에 딱 나왔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미묘한 시기이고 어떻게 보면 구글의 픽셀폰이 과거의 실패 경험을 사실은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렇죠. 이번 기회에 어떻게 하면 기사회생할 수 있는 새롭게 네. 새로운 어떤 흑기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죠? 백기사인가요? 하여튼 뭔가 지금 삼성전자의 갤럭시 그 노트 7의 어떤 빈틈을 메울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네. 부상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최소한 북미 시장에서 많이 나도 그죠? 자, 지금 북미 시장에서 그 이통사 메이저 이통사들이 갤럭시 노트 7의 판매를 일단 중단을 했고요. 중단했습니다. 그죠? 그 중단에 따라서 삼성전자도 결국 단종을 선언을 했습니다. 했죠. 가장 큰 북미 시장에서 지금 네. 이통사가 안 받아주겠다는데 어떤 제조사가 사실은 뭐 견뎌낼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수요, 그렇죠. 그게 결국은 뭘로 전환될 거냐라는 건데 그렇죠. 대체 수요가 무엇이 될 것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 사람들 되게 애국심이 강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보다 애국 마케팅이 더 먹히는 데 중에 하나가 미국이라는 거죠. 사실 애플 아이폰이 잘 팔리는 이유 중에서 하나도 미국 회사가 만든 폰이다라는 게 배경에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드로이드 폰 쪽에서는 미국에서 만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폰이
이제는 구글밖에 없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모토로라가 없어졌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메이드 바이 구글 내지는 메이드 바이 구글이었나요? 메이드 바이 구글 맞습니다. 네. 메이드 바이 구글. 그게 네. 일종의 애국심 마케팅도 역시 거기에 깔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기저에. 부분들이 네. 없지 않아 작용할 수도 있겠네요.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갤럭시 노트 7을 샀다가 그걸 갖다 삼성전자 폰 다른 걸로 바꾸기는 좀 애매하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이미지도 있지만 노트라는 제품의 특성은 노트 제품을 좀 크잖아요. 크죠. 일반 사이즈의 작은 폰을 사용하는 사람의 특성이 아니다라는 아니라는 겁니다. 거죠. 예, 뭐 물론 펜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삼성전자 뭐 다른 그냥 엣지 7으로 바꾸긴 되게 어렵고 기본에 태블릿이라고 얘기하는 뭐 아이폰으로 치면 플러스 정도 7 플러스 같은 그런 스타일의 폰들을 찾는 사람들인데 이번에 구글 두 가지 사이즈로 나왔죠. 예. 큰 사이즈의 구글로 갈 확률들이 높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교환이 아니고 환불을 한 다음에 재구매하는 그런 형식으로 미국 시장에서 전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뭐 그 추세를 결국은 따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물론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열정적인 삼성 팬층도 뭐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러니까 결국 뭐 정리를 해보면 뭐 엣지 7 같은 기존의 전 스마트폰 모델로 갈아탈 확률은 사실 많지 낮다. 않다. 예. 왜냐하면 대화면을 선호하는 고객들이 노트 7에 환호를 했는데 지금 그렇죠.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교환이나 환불을 해야 되는데 교환하기에는 마땅한 제품이 별로 없다. 특히 북미 시장에서는 특히나 그렇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구글 픽셀폰 대화면 픽셀폰의 가치가 대체제로서의 어떤 가치가 충분히 보인다. 네. 그런 상황에 지금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애매한 이 시점에 미묘한 시점에 사실은 이 사고 때문에 네. 상당히 사면 초과에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되게 가장 이 사건의 폭발 사고 얘기를 좀 들어가 보자면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저도 궁금한 게 이게 교품까지 나왔는데 교품마저도 폭발이 됐어요. 그것도 네. 키지 않은 상태에서 항공기에서 폭발하면서 이게 일파만파 커졌죠. 그래서 요즘 뭐 현상 중에 갤럭시 노트 7 인지 확인하고 검색대에서 확인하고 반드시 끄고 들어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상당히 브랜드의 치명타를 받았습니다. 이거 어떤 이유입니까, 도대체? 저뿐만 아니고 제가 몇몇 이제 스마트폰 쪽 디자인이나 설계하는 전문가들하고 좀 얘기를 해본 나름의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네네. 네. 이것 때문에 뭐 그분들을 만나는 건 아니신데 이제 만나다가 그렇죠.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네, 전 뭐 의도되지 않은 뭐 만남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 네. 네. 일단 삼성전자가 이 폭발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파악을 못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원인을 거죠.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네, 무슨 얘기냐면 무슨 얘기입니까, 도대체 이게? 삼성전자가 발표한 바로는 이게 배터리 문제로 폭발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배터리 문제로 폭발했다. 네. 그렇게 발표했죠. 그렇게 했죠. 그게 만약 정확한 원인이었다면 두 번째는 배터리가 또 폭발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죠? 네. 배터리 그리고 문제 때문에 폭발했다고 규정했으면 교품에서는 당연히 배터리 문제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거죠. 네. 근데 똑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했다는 발생하는 뭐냐면 뭐냐? 배터리 자체가 폭발한 거는 맞지만 그 폭발의 원인이 배터리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유추 해석할 수 있는 네. 거죠. 그죠? 배터리 문제 때문에 배터리를 교품했는데 다시 갈아 끼웠는데 다시 터졌다. 그럼 이건 배터리 문제가 아니라 다른 쪽에 이상이 있는데 그 원인을 못 찾아냈다. 그게 보통 설계 미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부분에 대한 설계가 잘못됐다라고 지금 예측들을 하고 있냐면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나요? 배터리는 보통 안전 회로가 있습니다. 과충전을 방지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그리고 원래 배터리는 망간 배터리를 제외하고는 좀 터지는 성향들의 재료들로 되어 있어요. 뭐 리튬이온, 리튬 폴리머 다 마찬가지고요. 망간은 지점이 좀 이렇게 되면은 터지게 돼 있는데 그거를 터지지 못하게 안정시키는 그런 회로들이 설계가 돼야 되고 그 회로에 문제가 있으면 배터리가 터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뭐 의도적으로 그걸 터지게 설계를 하지는 않았을 거고
당연하죠. 다른 예를 들면 다른 기능을 갖다가 활성화시키다가 이게 배터리 안정 회로가 작동이 안 되는 쪽에 어떤 버그 같은 게 일어났을 확률이 되게 높다라고 예측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뭐 삼성전자에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정확한 그런 원인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네. 예, 세간에서 업계에서는 좀 오가고 업계에서는 있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얘기인 거죠. 왜냐하면 어떤 현상들과 결과들을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유추가 되고 그거를 갖다 삼성전자가 인지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희는 밖에서는 모른다라는 거죠. 근데도 문제는 뭐냐면 사실 이 회사 처음에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사람들이 정확하게 모두 납득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결과 원인을 갖다가 발표를 했다면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삼성전자가 처음에 사고가 났고 발표를 한 거는 교품을 한다라는 거에 중점으로 언론 플레이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해서 브랜드의 어떤 가치를 하락하지 않고 잘 방어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게 우세했죠. 근데 그게 결국은 실제로는 더 브랜드 가치를 하락시키는 원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명확한 원인을 발표를 하고 바로 사용 중지를 시키고 이랬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등 떠밀려 갖고 단종시킨 게 돼버렸다라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통사와 고객의 어떤 계속해서 발생되는 문제로 인해서 단종을 발표하게 된. 하지만 여전히 단종하겠다고 발표하면서도 원인이 제대로 규명이 안 돼. 뭔지 모르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원인도 모른 채 단종을 시킬 수 있을까? 그 새롭게 교체한 폰도 폭발이 됐을 때 그 원인을 외부 충격이라고 또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폰이 사람들이 들고 다니라 떨어뜨릴 수도 있고 외부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원인 그 요인은 상당히 많습니다. 많죠. 그런데 외부 충격이 터진다는 얘기는 너무 애매한 발언인 거죠, 사실은. 던지면 터진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수리탄을 들고 다닌다 우리가. 떨어뜨리면 터진다라는 얘기인데 외부 충격이 터진다는 얘기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고 내부 설계에 어떤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결함에 있는 부분을 어차피 보면 외부 쪽으로 계속해서 돌리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도 오히려 내부 설계의 문제를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면 사실 오히려 자존심이 더 상하고 뭐 이런 이제 뭐 내부에 어떤 그런 것들이 이슈도 있었겠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조금 회피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또 비난도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회피가 결과적으로는 삼성전자에게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자, 갤럭시 7까지 노트 7만 보는 게 아니고 7 이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오는 모든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시장에서 대하는 순간 사실은 어마어마한 타격타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일단은 사람들이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어떤 맞습니다. 트라우마가 있냐면 내가 들고 다니는 폰이 주머니에서 터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상당히 큰 트라우마입니다. 엄청 트라우마. 특히 비즈니스맨 출장 가는 비즈니스맨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 탈 때 어마어마한 이 트라우마를 가지고 타게 되는 거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냐면 그게 다음번 모델은 지금 7보다 완전하게 다른 이미지의 그런 폰이 나와야지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거의 비슷하게 생긴 폰이 나오게 되면 그 트라우마가 계속 생각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 노트 7 디자인 되게 잘 나온 폰입니다. 굉장히 좋더라고요. 상품 개발하시는 분들 이제 큰 곤혹에 빠지시겠네요. 이제 그 딜레마가 그런 거죠. 다음 거는 이렇게 잘 나온 디자인 잘 나온 폰보다 훨씬 더 잘 나온 폰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그런 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북미 시장을 대하는 그 삼성전자의 태도와 한국 이런 부분들도 말이 많죠. 논란이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이제 단종 발표를 하면서 그 단종 발표에 대해서 영문하고 한글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글로벌 사이트 쪽에서 나온 공지는 이게 폭발의 위험이 있으니 바로 전원을 끄고 교품을 해라 또는 교환 환불을 해라라는 그런 공지가 나왔고 한국 공지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그 전원을 끄라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 한국 고객을 뭔가 습성을 좀 고려해서 한 걸까요? 우리는 저는 안 끄고 다니니까. 폭탄을 계속 들고 다니십시오. 스위치를 켜도 네. 뭐 이렇다는 거죠. 네. 야,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예.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예, 저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호갱으로 생각한 건가요? 그렇죠. 삼성전자를 선택하신 게 호갱입니다. 뭐 이런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북미 시장에 대하는 애티튜드와 한국 시장에 대하는 애티튜드도 조금 다르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약간 뭐 사용자를 좀 한국 사용자들을 좀 어떻게 보면 호갱으로 하는 그런 또 약간의 또 애티튜드도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사실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삼성전자가 49%가 외국인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라도 어쨌든 본사가 한국에 있고 뭐 다들 한국 브랜드로 인지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옛날에 뭐 노키아가 있던 핀란드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자국 고객층이 좀 콘크리트 되어 있지 않으면 글로벌 시장에서 힘을 쓰긴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자, 뭐 지금까지 계속 20분 정도 지났는데 재미있게 한번 풀어나가 본 것 같습니다. 사실은 되게 심각한 문제죠. 심각한 거죠. 그렇죠. 제가 말을 실수를 했네요. 재밌다보다는 심각한 이슈인데 재밌게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제 저희가 이제 좀 정리하는 측면에서 그래서 이제 지금 굉장히 미묘한 시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언론상에 삼성전자와 애플의 또 법원 그 소송 디자인 그 소송과 관련해서 특허 침해에 대한 소송이 또 그 대법원 상고까지 이제 가겠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2심에서 다시 뭐 뒤집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이제 삼성전자에 유리한 판결이 났는데 다시 뒤집었대요. 그래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아이폰, 애플과도 이제 어떻게 보면 힘겨루기, 약간 자존심 싸움도 하고 있는 입장인데 바로 또 갤럭시 노트 7 문제도 터짐으로써 안드로이드 계열의 수장이라고 하는 입지가 흔들리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이런 사면 초과의 입장에서 과연 삼성전자의 넥스트 카드, 그다음에 넥스트 전략에 대한 의구심이 시장에서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안드로이드 시장에서 구글의 야욕은 하드웨어에 대한 야욕은 커지고 있고 또 반사 이익으로 중국 벤더들도 안드로이드 계열 또는 독자 안드로이드 AOS라고 하죠. 안드로이드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의해서 중국 내수 벤더들도 해외로 자꾸 나오고 싶은 열망이 있는 상황에서 이 삼성전자의 이번 사건이 가지는 의미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우리 김석기 컬럼니스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이게 뭐 터진 것 때문에 폰을 뭐 교체해주고 뭐하고 하는데 몇 조가 들어갔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이 보도를 했잖아요. 많이 보도가 됐죠. 예. 그게 그렇게 큰 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브랜드 이미지가 망가진 게 가장 큰 문제다라는 거죠. 삼성전자한테 1, 2조는 사실은 큰 돈은 아니다. 큰 돈이긴 하지만 큰 돈이죠. 큰 돈인데 하여튼 하여간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브랜드 가치가 무너졌다. 그리고 얼마 전에 지금 미국에서 이제 세탁기도 폭발을 했어요. 삼성전자 세탁기. 정말요? 예. 세탁기가요? 세탁기도 폭발하나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궁금했어요. 어떻게 세탁기가 폭발하지? 근데 폭발했답니다. 즉 뭐 그래서 미국 지금 반응은 뭐냐면 뭐 폰도 터지고 뭐 세탁기 터지고 뭐 자꾸 이런 쪽으로 이미지를 가고 있는데 이건 좀 심각한 문제다라는 거죠. 이게 변곡점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이 상당히 큰 문제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김석기 컬럼니스트께서는 이번 사건 이후에 안드로이드 계열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렇게 그렇죠. 보시는 겁니까? 구글이 뭐 아직 이거를 본격적으로 픽셀폰을 판매를 하지 않아서 어떤 지금 시장 반응이 올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곧 판매를 하겠죠. 그러다 보면 빨리 판매할 것 같아요. 네, 아마도 되게 서두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기적으로 되게 좋은 시기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단숨에 이 마켓 쉐어를 상당히 올릴 수 있는 기회거든요. 구글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 뭐 규모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지금 뭐 정리를 좀 하시게 있으시더라고요. 한 3천만 대 정도는 픽셀폰의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또 얘기도 하셨고요. 글로벌 스마트폰 마켓 쉐어에서 의미 있는 퍼센트를 보통 5%로 잡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5%가 현재는 상위 5개 회사까지가 그리고 그렇죠. 5% 미만이 들어가는 애들은 그냥 어덜스로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기타로. 제일 억울한 회사가 LG죠. 음, LG는 4점 몇 %이기 때문에 어덜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마지막 그래서 이제 단숨에 5위까지 올라갈 것 같다라는 거죠. 이번 어떻게 보면 이 계기로. 사건이 사실은 구글 픽셀폰의 기회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이동통신 사업자도 전략폰으로 노트 7을 사실은 다 물량 발주를 해서 뿌리려고 했는데 그렇죠. 단종 선언하면서 대체제가 필요하고 네. 대체제라고 하는 게 자국 구글에서 만든 픽셀폰을 시범적으로도 한번 공동 프로모션 하자라고 구글이 선제안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마케팅 비용을 좀 태워가지고 뭐 진짜 TV 광고도 하고 가두 마케팅도 해서 네. 요 빈틈을 구글 픽셀폰이 채울 수 있다면 단숨에 사실은 5%까지 5%까지 갈 수도 있겠다라고 네. 하는 게 또 최근에 또 이런 또 업계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 중에 또 하나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상당히 설득력 있는 논리인 것 같긴 해요. 그죠? 그러니까 구글 픽셀폰의 지금 메인 경쟁사가 애플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뭐 애플에 있는 콘크리트 뭐 애플은 아시다시피 로열티가 되게 높은 사용자들이 많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사람들을 이쪽으로 끌어온다? 그건 되게 어렵다는 거죠. 어렵죠, 오히려 어렵죠. 삼성전자 폰을 쓰는 사람들을 끌어오기가 더 쉽다라는 거고 프리미엄 폰 시장이라는 게 모든 제품은 아시겠지만 프리미엄 시장이 있습니다. 프리미엄 제품 시장이 맞습니다. 있는데 애플 같은 경우는 100% 프리미엄 폰 시장만 노리고 하는 거. 중가 저가 제품이 없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없죠. 얘네는 항상 하이엔드만 노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삼성전자 역시 하이엔드 시장을 계속해서 공략해 공략해 왔고 왔죠. 뭐 중가 저가 폰도 있긴 하지만 LG전자도 마찬가지였죠. 예. 근데 실제로는 고가 프리미엄 폰 시장에서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 회사는 두 개밖에 없어요. 개밖에 없죠. 예, 애플하고 삼성이었고 네, 네. 뭐 굳이 구글이 이번에 아예 선언을 우리는 프리미엄 폰만 나간다라고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세 개 회사 중에 경쟁이라고 봐야 되는데 프리미엄 폰 시장에서 그러면 애플은 제끼어 논다고 치면 그럼 삼성전자밖에 안 남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안드로이드 계열에서는 그리고 지금 단순히 요번 픽셀 첫 번째 버전만 보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뭐 1년 반 후에는 아마 두 번째 버전이 나올 겁니다. 나오겠죠. 예. 그때는 구글이 삼성폰보다 본격적으로 더 나은 그 최신 버전의 안드로이드를 올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삼성은 지금 전략적으로 봄 그다음에 가을 1년에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씩 이제 최신 폰을 내고 있는데 구글이 만약에 삼성폰이 봄에 냈고 그 이후에 직후에 최신 폰을 내게 되면 그러면 한 4개월에서 5개월 동안 가장 최신 제품은 구글 폰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효과가. 시기적으로도 그렇게 맞물리네요. 그러니까 심판을 구글이 보고 있는 경기를 삼성전자는 같이 경쟁을 하는 구조가 된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거기에서 삼성전자가 가질 수 있는 경쟁력은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봐도 사실은 이번 사건이 단순히 발화로 시작해서 단종으로까지 갔지만 그게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업 전체에 상당히 단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구글이 픽셀폰을 자체적으로 전략폰을 런칭했고 네. 그게 프리미엄 폰이고 그리고 미국 시장 가장 중요한 미국 시장에서 이동통신 사업자가 단종함으로써 대체제가 필요한 상황에서 픽셀폰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시리즈로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된 픽셀폰이 나오는데 거기에 구글의 장점인 예를 들면 음성인식이라던가 그렇죠. 다양한 서비스 플랫폼이 결합돼서 소비자의 만족도를 확보하게 되면 구글은 지금까지 안드로이드 계열의 제조사를 통해서 안드로이드 시장을 확대해 왔다면 이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오히려 구글이 플랫폼과 제조 시장까지 다 석권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도 될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라고 하고 하는 게 드라마틱한 어떤 체인지인 것 같습니다. 씨를 뿌렸으니까 걷어들이는 그런 시기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안드로이드의 전체 마켓 쉐어가 아마 83%
4% 정도 될 겁니다. 맞습니다. 4%, 맞습니다. 83%. 뭐, 구글 주식을 사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앞으로 구글의 주가가 더 커질 수 있는 네. 지금 여력이 있다고 좀 보여지기도 하고 앞으로 이렇게 되면 정말로 사실 LG전자 MC 사업본부가 지금 사실 사면초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V20이 어떻게 선전하냐에 따라서 흥망성쇠가 MC 사업본부에 달려 있는데 네. 마치 지금 삼성전자가 LG전자의 MC 사업본부를 보는 것처럼 단순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스마트폰 사업 부분이 사실은 삼성전자 전체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견인하는 마차였다면 네. 그 마차가 지금 이제 역주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로 뭐 5년, 10년에 벌어질 일이 아니라 당장 내년, 내후년에 삼성전자 입지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중대 절대절명의 시기에 있다라고 이제 사실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폰 같은 경우는 시장이 아시겠지만 1년 반, 길어야 2년이면은 한 주기가 끝나는 거죠. 끝납니다. 신제품 경쟁 주기가 그래서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주일을 더 먼저 신제품 출시하려고 삼성과 이 애플이 경쟁하는 그쵸. 이런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냉장고나 이런 거는 사람들이 뭐 라이프 6년, 사이클도 7년, 길고. 뭐 10년 뭐 이렇게 쓰지만 라이프 사이클이 굉장히 네. 길죠. 폰은 그렇지 않기 많죠. 때문에 네. 상당히 빨리 바뀌고 있고요. 위기는 훨씬 위기의 주기가 짧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 LG가 지금 위기에 몰린 이유도 2년 동안 성공한 폰이 없기 때문에 지금 위기에 몰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개발비는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마케팅 비용 더 높아지는데 사실은 회수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개발 비용의 회수, 마케팅 비용의 회수가 안 되다 보니까 사실 모바일 사업본부, MC 사업본부가 네. 사면초가에 빠져 있는 거죠. 삼성전자가 그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뭐 그렇게 그것까지 뭐 단언할 수는 단언할 수 없겠으나 없죠. 단언하면 안 됩니다. 저희는 단언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는 예측과 유추를 할 뿐입니다. 이게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여지는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는 네.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거네요. 삼성전자가 현재 엄청난 변곡점상에 서 있다. 그 변곡점이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이냐, 나쁜 방향으로 이어질 것이냐. 그 기로에 저희가 계속해서 이 삼성전자의 어떤 트렌드를 와칭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주고 네. 그 반대편에 구글의 하드웨어 전략도 같이 연계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